자전거를 처음 입문하시면 듣게 되는 한마디들이 있죠. 이 클릿을 신게 되면 신세계를 경험할 거다, 이런 말을 해요. 저도 지극히 동감하는 말이고요. 아주 이점이 많습니다. 자전거의 재미를 높여주고 실력을 향상시켜주고 더 먼 거리를 더 쉽게 탈 수 있는 그 기초가 되는 게 이 클릿 신발의 착용이거든요. 특히나 장거리 갈 때는요, 이 다리 털림에 대한 부담 때문에 여기에서 오는 피로도가 상당히 큽니다. 육체적인 피로뿐만 아니고 정신적인 피로까지 쌓이기 때문에 급격히 이 후반부에 체력 저하를 겪게 되고요. 그리고 속도도 빨리 내기가 힘들어요. 특히나 업다운힐 할 때요, 오르막 갈 때도 힘들지만요, 그보다 더 힘든 거는 내리막에서 평페달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리막은 좀 고속이잖아요. 속도를 내가 내고 싶지 않는 사람도 속도가 자동으로 붙어요. 그래서 이게 내리막이라는 거는 오르막의 보상이거든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막 땀 뻘뻘 흘리고 올라왔다가 내리막에서 신나게 달리면 땀도 씻고 하니까 보상 심리에 의해서 속도를 더 내게 되는데, 이때 다리가 털리면 진짜 작살나는 겁니다. 저 세상 가는 겁니다. 근데 그 빠른 속도에서 도로 스캔을 한다는 거는 참 힘든 일입니다. 특히나 로드 같은 경우는 조금만 턱에도 충격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다리가 털릴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내려가는 내내 피로감을 느낍니다. 이 신경 쓰느라고. 그래서 로드는요, 속도 향상이라든지 자전거를 좀 더 잘 타고 싶은 사람들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요, 안전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자전거를 취미 삼게 되면요, 특히나 로드 같은 거는요, 장거리에 특화된 자전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은 떠날 수 있는, 자전거는 준비할 게 없어요. 클릿 신발이면 끝입니다. 그냥 떠나시면 돼요. 근데 이때 장거리에 대한 부담이 있게 되면은요, 로드 자전거 산 의미가 별로 없어져요. 그래서 어느 정도 여행을 즐기시려면은 클릿 신발은 필수입니다, 착용은. 그래서 저는 이렇게 클릿 신발의 신봉자에 가까운데요. 로드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로드용 클릿이 또 따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를 선택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로드 자전거니까 로드 클릿을 써야 된다는 고정관념도 있을 거고, MTB 클릿은 일반적으로 험로 주행에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이쁘지가 않아요, 신발이.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다가 그렇게 튼튼하게 만들고 악조건에 버텨야 되니까 이게 무거워요. 신발도 무겁고 클릿도 무겁고. 그래서 이쁘고 가볍고, 그러니까 이것도 또 로드 전용이야. 그래서 로드 클릿을 선택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이거 처음에 선택 잘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페달하고 신발하고 한 묶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로드 클릿 쓰다가 MTB 클릿으로 바꾸려고 하면은 페달하고 신발하고 다 바꿔야 돼요. 신발 굉장히 고가거든요. 클릿도 또 띄었다 삐었다 하는 것도 초보자들한테는 부담이 되는 일인 것이고요. 그리고 또 다시 적응해야 된다는 이런 부담 때문에 그냥 불편해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클릿 입문할 때 중요한 게 여러모로 고려할 사항이 많습니다. 로드 클릿은요, 저는 결단코 일반인들이 쓰라고 만든 클릿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선수용입니다. 선수용. 로드 라이딩 대회하는 선수용이에요. 뚜르드 프랑스 며칠간 이렇게 라이딩하는 선수들, 자전거에서 내려올 일이 없는 사람들. 우리는 자전거 타러 나가면 자전거만 타나요? 주변에 카페도 들어가고 화장실도 왔다 갔다 하고, 경치 좋으면 거기 잠깐 거둘 수도 있고, 라이딩 끝나고 시장 장 보러 갈 수도 있고, 아주 다양한 이벤트가 많습니다. 우리 생활 환경에서는. 근데 그 환경에서 로드 클릿은 지약이라는 거예요. 너무 위험해요, 걷기가. 미끌미끌한 데다가 이게 툭 튀어나와가지고 어그적 아주 꼴불견입니다. 옆에서 자전거 안 타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저게 뭐 하는 짓인가. 아이고, 선수 나셨네. 이런 비아냥을 듣는 거죠. 근데 저는 자전거 타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 사람들의 눈빛이 이해가 돼요. 그럴 정도로 이건 꼴불견에 가깝습니다. 선수들은 분초를 다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불편을 감수할 수 있지만은 우리는 레저용 아니면 즐기기 위해서, 운동을 위해서 타는 거예요. 그리고 생활 자전거 형태로도 탈 수도 있고,
다용도로 사용해야 되는데 이런 부담을 안고 굳이 그렇게 불편한 클릿을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전거 생활화를 방해하고요. 자전거를 아주 그냥 단편적으로 사용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거리 라이딩을 별로 안 하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자전거가 여름 시즌 한 시즌밖에 못 하잖아요. 그런데 그 해봐야 한 달에 한두 번, 많이 타는 사람들이 한두 번이야.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매일 타지만은 자전거가 생활화됐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그 뭐 수백만 원 하잖아요. 요새 자전거 제대로 된 자전거 살라 그러면은 그거 1년에 몇 번 못 타. 근데다가 뭐 헬멧, 뭐 클릿 신발, 뭐 라이트, 뭐 후미등 레이더, 뭐 이런 고가 장비들 떡 바르다 보면 1,000만 원 우습게 넘어요. 그런 거 1년에 몇 번 타기 위해서 한다? 그러니까 이런 걸 다 생각했을 때요. 자전거를 한번 사시면은 그게 생활화가 돼야 뽕도 뽑을 뿐만 아니고 우리 건강도 챙겨요. 그리고 우리의 환경도 기여를 할 수 있고 교통 또 정치에도 기여를 할 수 있고 여러모로 좋습니다. 사람의 건강은 야외 생활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달린 거예요. 내가 야외에 얼마나 노출돼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건강은 면역력은 높아지기 때문에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딱히 운동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야외 생활이 길어지면 건강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전거의 생활화는 진짜 여러 면에서 매력적인 포인트인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 클릿도 포기할 수 없고 평상복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는 겸용 페달을 추천합니다. 한쪽은 평페달, 한쪽은 MTB 클릿 페달로 나온 게 있어요. 그거를 사용하게 되면은요, 장거리 여행 가면은 클릿 신발 신고, 뭐 동네 마트나 뭐 아니면 볼일 보러 가거나 아니면 마실 가거나 할 때는 편안하게 운동화 신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딱 로드 클릿이 딱 박혀 있으면요, 자전거는 일상생활로 멀어집니다. 여러분 집에 한두 대씩 다 놀고 있는 빨래거리로 사용하는 그 헬스기기, 그거보다 더 애물단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측면에서 양면 클릿을 추천하는데요. 근데 이 MTB 클릿은요, 동네 마실용으로도 쓸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신발 자체가 로드 클릿처럼 그렇게 불편하지가 않아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에 잘 보일란지 모르겠는데 신발 바닥면이 있죠. 고무 바닥면이 클릿이 그렇게 많이 도출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동시에 닿아요. 그래서 걷기에 그다지 큰 부담이 없습니다. 물론 운동화만큼이나 용이한 건 아닙니다만은 적어도 로드 클릿 신발보다는 100배 낫습니다. 그리고 이게 내구성이 상당하기 때문에요. 돈도 안 들어요. 이거 설치한 지가 한 5, 6년 됐어요. 아직도 멀쩡해요. 거의 반영구적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근데 제가 자전거를 안 타서 그러냐. 제가 1년이면요, 보통 10,000km 이상을 탑니다. 10,000km 이상이면은 차량 운행거리하고 비슷하죠. 한국의 평균적으로. 그런데다가 그 먼 거리를 다니면서도 저는 자전거만 온전히 타질 않아요. 다니다가 여기도 걸어다니고 저기도 걸어다니고 볼일도 보러 가고 마트도 가고 장거리 라이딩 갔다가도 걷는 시간이 라이딩 총 시간에 적어도 3분의 1은 돼요. 그 정도로 많이 걷습니다. 그래서 여기 뒷굽이 다 달았죠. 그러니까 여기밖에 달 일이 없는 거예요. 얘는 여기서 클릿이 조금 서포트 해주니까. 그래서 조금만 조심하면 얘는 그렇게 걷는 데서 미끄러지거나 다치거나 막 크게 불편한 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로드에도 MTB 클릿을 추천드리는 거예요. 근데 또 이런 장단점을 잘 아시는 분들 중에서도요, 이 패션에 신경 많이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로드 클릿의 그 럭셔리한 분위기 때문에 그걸 포기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참 어떻게 보면은 좀 저는 되게 어리석게 보는 측면이 있거든요. 패션이라는 거는 나를 돋보이게 하기 위한 거잖아요. 내가 가진 물건이 돋보이도록 하는 게 주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어떻습니까? 아주 거지 같은 사람이 아주 럭셔리 고급차에서 내려. 그러면 그 차는 상당히 럭셔리하죠. 근데 차주는 그 순간 오징어가 되는 겁니다. 근데 말끔한 사람이 다 주저앉는
아주 구형차에서 이렇게 내려봐요. 이 사람 되게 돋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전거를 멋지게 꾸밀수록 여러분 오징어가 돼요. 그리고 자전거의 노예가 돼요. 자전거를 고이고이 모셔야 돼. 뭐 다칠까봐, 흠집 날까봐 제대로 활용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전거는 흙도 묻고 인간 냄새가 나고 그래야 당신이 더 돋보여요. 그리고 제가 클릿을 평페달 겸용으로 이렇게 추천을 하면요. 겸용 페달은 이렇게 클릿면, 평면 이거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불편하고 위험하기까지 하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그 페달에 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실 겁니다. 근데 그분은 좀 더 경험을 해봤어야 돼요. 겸용 페달은요, 무게 중심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이 치우친 무게 중심 때문에 이 클릿 페달이 항상 같은 면을 향하고 있어요. 무게 중심이 있는 쪽이 밑에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찾아야 된다는 거나 뭐 불편하다거나 못 찾아가지고 위험하다거나 이런 문제는 없어요. 그거는 초기 문제입니다. 이 클립 페달은 도니까 베어링이 있어요. 이 베어링에는요, 마모 방지나 내구성이나 윤활을 위해서 구리스가 발라져 있어요. 근데 이게 구리스가 점도가 높아요. 이게 쓰다 보면 이제 점도가 낮아지면서 이게 유연해지죠. 그래서 처음에는 잘 안 돌아요. 그러니까 무게중심으로 처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쓰다 보면 점도가 낮아져요. 그러면서 이게 무게중심으로 쏠리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로드 클립도 마찬가지로 무게중심이 언밸런스야.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같은 방향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로드 클립 뭐 단면이라서 불편하다 이런 사람 있습니까? 찾아야 된다. 그런 사람 없잖아요. MTB 클립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MTB 클립은요, 양면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어쩔 때 보면은 그 클립보다 겸용 클립이 더 편해요. 왜 그러냐면 걔는 무게중심이 밸런스가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어. 그래서 양면에 다 있지만은 오히려 찾아야 되는 거는 그 양면 페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주장하는 거는요, 적어도 클릿 신발을 신을 때는요, 겸용 페달이 더 클릿기가 더 편한 경우가 많아요. 왜? 항상 같은 방향이니까. 물론 그냥 때려 넣으면은 양면 클릿은 들어가요. 그래서 뭐 익숙해지면 둘 다 뭐 꼬이꼬이한데 좀 더 숙련되면은 이게 더 편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MTB 클릿은 접지 면적이 이렇게 이 로드 클립보다 접지 면적이 좀 적거든요. 이렇게 작거든요. 그래서 장거리 갈 때 조금 발바닥이 부담이 온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정확합니다. 근데 저는 주로 자전거를 한번 타러 나가면요 하루 종일 탑니다. 거의 생활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라이딩 가도 장거리를 선호해요. 왜? 외곽지로 나가야 더 좋은 라이딩 코스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전거를 탄 이후로 하루에 탄 최장거리가요 245km인가? 그렇게 돼요. 그냥 자전거 도로를 간 게 아니고 5개의 큰 산을 넘어서 240km를 갔어요. 해가 뜬 직후 출발해가지고 해지기 전에 도착하는 목표를 갖고 간 거예요. 물론 그래가지고 실패는 했습니다. 해가 진 1시간 후에 도착했으니까. 어쨌든 그 장거리, 그런 초장거리를 가도 그다지 큰 부담은 없어요. 페달링에 익숙해지면요. 그러니까 페달링을요 처음 타는 분들은 힘으로 하게 돼요. 근데 좀 타다 보면은요 이 페달 횟수를 높여서 가벼운 기압비를 이용해서 라이딩을 해요. 이렇게 되면은 MTB 클릿의 그 국소적인 접착면에 대한 단점이 좀 상쇄되죠. 아예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무거운 페달링을 하는 분들도 한 100km 정도는 괜찮습니다. 못 느껴요. 근데 100km 이상 뭐 이렇게 타는 사람들이 많지도 않을 뿐더러 그거 1년에 몇 번 될까요? 이제 타기 시작한 분들이. 그러니까 한번 써보십시오. 그런 소소한 단점은요, 로드 클릿이 주는 제약사항에 비하면 3발의 피입니다. 3발의 피도 안 되겠네.